전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평군수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한 거죠. 2016년경에 이제 가평군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가평군 장학기금을 모집을 해요. 통일재단에서 20억이나 기부를 한 거니까 인허가 받는데 많은 특혜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통일교가 가평군에 20억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시점은 천원궁 건축 허가 전인 2016년. 천원궁의 인허가를 승인한 최종 결정권자는 김성기 가평군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가평군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안권자로서 허가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세계인의 자랑이 될 천지선화관을 우리 군에 건립하시고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한학자 청년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억만세. 천원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듬해, 김성기 가평군수는 선거에서 승리하며 가평군 최초의 삼선 군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7회 지방선거 때 김성기 군수가 당선됐고 그 반대편 후보가 졌는데 한 1,500여 표 차로 졌어요. 통일교만 잡으면 군수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이게 이제 정교일치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TM 특별보고에 따르면 가평군 인구의 10%, 즉 6천여 명이 통일교 신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통일교가 가평 군수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기 군수가 삼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자 가평 군수직에 도전장을 낸 서태원 후보. 그의 행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군수 출마 전 그는 통일교의 상징적인 의식인 축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배우자와 리마인드 웨딩까지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마 전 그는 통일교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대사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김성기 전 군수 역시 평화대사 출신입니다. TM 특별보고에도 평화대사로 삼선 연임에 성공한 김 전 군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평화대사 교육은 어떤 것일까? 사회적 리더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평화대사, 평화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사회 리더들에게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교육하고, 이 사람들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평화교육을. 그 마지막은 종교교육이 되죠. 누가 이 평화를 이루느냐? 참 어머니가 이루는 거기 때문에. 평화대사회비의 말대로 대사잖아요. 대사. 칭호를 주는 자리라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이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 영입을 하죠. 이분들의 갖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거죠.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2022년 5월, 가평 천원단지 내 통일교 측이 운영하는 카페로 군수 후보자들이 소집됐습니다. 통일교 산하단체가 가평 군수 후보자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우리 항성재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놀라운 모습을 갖춘 청평을 만들어낼 것이고, 후보자들의 그런 비전들, 또 방향들, 생각하셨던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서태원 현 가평 군수도 후보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한학자 천대중의 뜻을 받도록 효정 글로벌 재단이 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기 군수의 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지금 통일교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본 사람들, 그건 똑같아요. 가평군은 통일교의 메카입니다. 전 세계의 메카입니다. 군수로 당선되면 반드시 평화의 성지로 명명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영화 속 장면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국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국권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군수 선거에 아니면 지자체장 선거에 이렇게 후보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약간 면접 보듯이 하는 경우는 저는 제 경험으로는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가평을 통일교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청사진처럼 펼쳐졌습니다.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유람선 사업도 다뤄졌습니다. 통일교는 면접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고 후보들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강남 유람선 중심 사업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많은 참 좋은 정책을 앞으로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공직자 재직 시절부터 이 천원단지 개발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백일 사업까지, 그리고 그 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나서서 조금씩 물꼬를 텄습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 서 후보의 군수 당선 이후 백길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북한강 청년 백길 사업의 최첨단 친환경 전기 선박이 오고 가길 기대합니다. 통일교 산하기업 소유의 유람선은 2024년 4월 본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평 청평호 일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의 이름은 HJ 크루즈. HJ는 한학자 총재 이름의 영어 이니셜인 동시에 통일교의 핵심 교리인 효와 정을 결합한 글자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배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출발하자마자 예상 밖의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천원단지 건물에 걸린 한학자 총재 부부의 대형 사진이 보입니다. 10분이 지나도 그 사진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 물길이 마치 통일교 성지순례길로 쓰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분들은 크루즈 붙잡고 울어요. 감격의 경배. 실제로 일본인들이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식으로 많이 가요, 송산리에. 관공서가 오히려 통일교의 일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게 염려스러운 거죠. 문제는 통일교의 유람선이 다니는 이 백길 사업에 세금 150억 원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가평구는 세금 150억 원으로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선착장 3개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유람선을 띄우고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일교를 비롯한 민간이 맡는 구조입니다. 세금 50억 원을 투입한 자라나루 선착장. 가평군이 얻는 건 선착장 정박료와 카페 부대 수입이 전부입니다. 정작 유람선 운항 수익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종교단체의 사업을 밀어주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예민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와서 수익 구조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수익 배분 구조 있습니까? 수익 구조는 배분한 식의 운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권인 가평군이 실익이 낮은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게 상식 밖이라는 지적. 선박 운영 수입이 제일 크거든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익은 통일교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수익 자체가 가평군한테 수익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평군은 그냥 선착장만 지어준 꼴이 되는 거죠. 통일교를 위해서. 입장을 듣기 위해 가평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착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되기 위한 선착장들이 만들어지고 그래 가지고 다른 소형 선박들도 꾸준하게 그쪽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일종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관광경제 활성화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원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졌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 성과를 평가하거나 가평군에 얼마나 영향을 좋게 미쳤느냐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평가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취재 도중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가평 크루즈 취재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 가평 크루즈 쪽에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그거 좀 해달라고. 배 지나갈 때 보인다 막 이게 나오니까. 문선명 한학자 부부의 사진이 걸려있던 건물에 가봤습니다. 사진은 떼어져 있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논란이 된 한 총재 부부의 사진을 철거한 겁니다. 통일교 측과 백길 사업 협약을 체결했던 김성기 전 가평 군수.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의 김건우 PD라고 합니다.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서태영 군수가 아니라 이제 김성기 군수님께서 이제 재임 당시에 시작되었었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이제 이거 좀 내용이 좀 틀려요. 전적으로 서군수는 이제 통일교 쪽으로 이제 그 우회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 그 천년백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천년백길. 좀 변질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 드릴게요, 한번. 그러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 전 군수를 만나 특혜성 행정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의 김건우 PD입니다, 군수님. 통화 한번 드렸었는데 평화로나 평화대사 같이 이제 이전에 하셨던 활동들 관련해서 좀 말씀 여쭙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수님 뭐 하는 거냐고? 교수님 저희 말씀만 한번 나눠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 오늘은 그때가 나중에 그랬어. 지금은 말로 안 되는 거지. 괜찮아요. 갑자기 그건 아니지. 교수님 근데 그 크루즈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어서요. 한학자 총재의 생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서태원 가평 군수.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학자 총재님의 산수 성탄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단지 참석만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 총재를 찬양하는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학자 총재 현직 가평 군수와 통일교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현 군수는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네네네. 군수님 혹시 그 UPF 평화대사로 활동하셨던 거는 그 맞을까요? 거기에 가입해서 그만 한 거지 상관없어요. 통일교 행사들에 여러 번 참석을 하셨잖아요. 국민들이 모이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 자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아 축복 결혼식에도 그런 취지로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는 구경삼아도 가고 가죠. 천년백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천원궁 건축이라든지 군수님께서 혹시 혜성 지원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잖아요. 하든지 다 물어보시고 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도 제가 있을 때 특별하게 벌어진 게 없고 한 게 없어요. 아유 그러면은 군수님 그 공식 인터뷰만 한번 응답해 주십시오, 군수님. 군수로 선출된 다음에 실제로 통일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평 군 차원의 지원을 했다면 사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정교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는 지방행정의 어떤 중립성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가평 군수와 가평군이 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